안녕하십니까. 닥터스 요양병원 부수기 닥부. 오늘은 검사 수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가 열이 나거나 아플 때 그때 주치의께서 랩 오더를 내겠죠. 그러면 그 랩 오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랩은 이부 근무자나 나이트 근무자가 내일 날짜를 클릭해서 랩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슬립 현황, 여기에서 미래 랩 오더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병동관리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워커리스트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단의 검사 결과나 방사 결과를 알 수가 있고, 또는 미래 검사 오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자 구분해서 날짜가 지나간 오더나 미래 오더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하단에는 우리가 인계할 때 워커리스트에서 놓친 오더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슬립 현황 이 부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랩이 나가고 나면 검사 결과에 대해 우리가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 결과는 상단 탭을 사용하거나 또는 워커리스트에 있는 이 검사 결과를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는 방사 결과 또는 연속 결과,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연속 결과라고 하는 것은 랩 오더가 일자별로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속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탭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날짜별로 구별을 해보면 CBC, 디프, 엘렉트로, LFT, CRP, 체스트 이렇게 기본적인 오더가 났어요. 또는 지나간 오더를 보면 똑같이 CBC, 디프, 엘렉트로, LFT, FBS, CRP, ESR, UAE, 체스트 AP 지난 오더가 좀 더 정교적으로 좀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랩이 나갔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랩 오더입니다. CBC Complete Blood Count 전 혈구 검사라 그래가지고 혈액 속의 여러 세포 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 간염, 빈혈, 출혈 진단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CBC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 단백질인 거고요. 참고치는 11.0에서 15.0입니다. 남성과 여성 차이는 있는 거고요. 결과는 12.1이기 때문에 정상 수치에 들어가겠죠. 헤모글로빈이 높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탈수 또는 고산병을 나타내고요. 낮을 때는 빈혈 또는 출혈을 의미합니다. 헤마토크릿, 이것은 혈액 내 적혈구 비율이죠. 퍼센테이지로 단위를 나타내고요. 33.3에서 45.0이 정상 수치고요. 이번의 결과는 36.8이네요. 정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MCB, MCH, MCHC, RBC 모두 혈액 구성물입니다. 적혈구에 관계된 것들이고요. MCV 같은 경우는 평균 적혈구 영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적혈구의 평균 크기를 얘기합니다. 참고치는 82.0에서 102.0인 거고요. 단위는 플리터 이렇게 읽습니다. 결과 또한 101.3 플리트이기 때문에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MCH 이것은 평균 혈색소량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적혈구 한 개의 헤모글로빈 양이에요. 그냥 이것은 적혈구 양에 대해서 나타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치가 25.0에서 33. 피코그램, 이거는 피코그램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33.3 피코그램, 조금 높네요. MCHC 이거 같은 경우는 평균 혈색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치가 30.0에서 35.0입니다. 결과는 32.9로서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단위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 다음 RBC 카운트, 이것은 적혈구고요. 참고치가 3.70에서 4.70 10의 육성 마이크로리터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100만 단위로 적혈구 수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결과가 3.63입니다. 조금 참고치에 비해서 낮네요. 그 다음 WBC 카운트, 이것은 CBC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참고치가 어떻습니까? 4.00에서 10.00이다. 마이크로리터당 10의 3승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수점 아래 10의 3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공이 3개가 있다. 그래서 1, 10, 100의 자리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읽어요? 소수점 아래 공이 3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40 이렇게 읽는 거고 100 위에 무엇이 있어요? 1000의 자리죠. 그래서 7540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트레이트 카운트, 이것은 지혈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단위를 먼저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 밀리리터당 10의 3승입니다. 똑같이 소수점 아래 1, 10, 100, 1000, 만, 10만. 그래서 이것은 참고치가 15만에서 37만이네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20만 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정상 결과에 들어가더라.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수치를 그렇게 읽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 디프런트 카운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백혈구를 의미를 하죠. 백혈구에는 어떤 세포가 있나요? 호중구, 그렇죠. 림프구, 단핵구, 그리고 호쌍구, 호염구, 이렇게 있죠. 5가지. 그러면 여기에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중구를 찾아볼까요? 뉴트로필 2개가 있네요. 그런데 왜 2개가 있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리고요. 림포사이트에 림프구 있네요. 에지노필, 호상구 있고요. 바소필, 호염기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 게 어떤 게 있나요?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없죠? 그 다음 있는 것이 뭐예요? 브레스트 마이엘로사이트. 이거는 뭡니까? 왜 이러한 항목이 백혈구 배분율에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포입니다. 가장 미성숙한 조혈모세포예요. 급성 백혈병 시 나타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마이엘로사이테스 같은 경우는 더 초기 단계의 골수구고요. 골수에서만 있어야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혈액에 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급성 백혈병이거나 골수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2개는 혈액 중에 보이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럼 밑에 스테븐 유트로필, 세근 유트로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 같은 경우는 호중구에서 ANC, 앱솔루트 뉴트로필 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절대 호중구 수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스테븐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밴드 뉴트로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성숙 직전에 호중구를 나타내고 급성 감염 시 정가를 합니다. 이거를 레프트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좌편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미는 대분절 핵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그 뉴트로필 같은 경우도 분절 핵구에 들어가는 거고요. 스테븐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대분절 핵구에 들어갑니다. ANC를 알아볼 때 유용한 수치 검사인 거고요. ANC 계산 공식은 총 백혈구 수 곱하기
호중구 100분율 플러스 대분절 핵구 100분율 나누기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의미가 호중구를 알아볼 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WBC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간염 수치를 나타낸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NC가 나왔으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1500보다 커요. 이것은 정상이죠. 간염 위험도가 없는 거고요. 1000에서 1500이다. 깐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간염 위험도도 약간 증가한다. 그러면 호중구 수치가 500에서 100이다. 이거는 수치가 중등도 감소죠. 간염 위험이 증가를 하겠고요. 500 이하다. 심하게 감소된 거죠. 이것을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간염 고위험에 들어갑니다. 역격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100보다 낫다. 어때요? 극심하게 감소가 된 거잖아요. 긴급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NC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림프구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에지노필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간염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상구죠. 바소필 같은 경우는 호염기고요. 알레르기 반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BC와 디퍼런트 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심플하게 우리는 헤모글로빈, WBC 카운트 또는 플라트레이트 카운트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마이엘로사이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두 가지는 혈액 내에 보이면 안 된다. 비정상적인 골수 반응, 급성 백혈병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엘렉트로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렉트로에는 나트륨, 칼륨, 염소 또는 칼슘, 망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디움과 포타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리트당 밀리몰입니다. 참고치는 136에서 145가 정상 수치고요. 이분의 검사 결과는 150이 좀 높네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 계획이 들어가야겠다. 그쵸? 고나트륨일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죠? 천천히 수분을 보충을 하죠. 연한 생리식염수 IV로 맞습니다. 0.45% 생리식염수 또는 ODW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천천히 줘야 돼요. 너무 빠르게 보충 시는 내부종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고 그러면 저나트륨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135 이코어빌리티보다 낮은 거죠.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했다거나 간부전이 있다거나 SIADH 요공증이 있다거나 신부전이 있다거나 그런 거고요. 이뇨제를 많이 사용해도 가능성이 있고요. 구토나 설사 등이 많아도 저나트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트륨일 땐 어떻게? 반대로 고장성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3%라든가 바소프레신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천천히 줘야 돼요. 너무 급하게 교정을 하면 이것 또한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뭐든지 수액은 저나트륨이든 고나트륨이든 천천히 준다. 그 다음 포타슘 많이 중요하죠. 심부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것도 단위가 리트당 밀리몰이다. 3.5에서 5.1이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결과가 4.1이니까 이것은 정상 수치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고칼륨일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고칼륨일 때는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슈웰 또는 카리메트 관장도 하죠. 그렇게 해서 고칼륨을 배출을 시켜주는 거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투석을 해서 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칼륨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나요? 저칼륨이므로 칼륨을 채워줘야겠죠. K콘틴 같은 그런 것들을 피오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맥으로 칼륨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염소 같은 경우는 수치가 높다 할지라도 크게 치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는 거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소디움과 포타슘 이 정도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 LFT인데요. LFT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CRP와 ESR은 중요합니다. 우리 재활요양에서는 CRP 같은 경우는 급성 간염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ESR은요. 만성 간염이다. 급성 감염인지 만성 감염인지를 알아볼 때 CRP와 ESR이 나가는 거고요. CRP 같은 경우는 간에서 생성되는 급성기 반응 단백질이에요. 염증이나 조직 손상 시 빠르게 전가를 하는 거고요. ESR과 더불어 염증의 비특이적 지표입니다. 그리고 ESR 같은 경우는 적혈구 침강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혈액을 이렇게 세워 두었을 때 침강 속도에 따라서 얘를 판별을 합니다. 염증이 있을수록 침강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질수록 염증이 높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염증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CRP 같은 경우는 세균성 간염일 때 급상승하는 거고요. ESR 같은 경우는 만성염증 루마티스라든가 관절염, 전신, 혼반, 루푸스 등이 있을 때 특히 결핵, 골수염 등 그럴 때 ESR에서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UA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검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루틴 유날리시스가 있고요. 이렇게 유린 세디멘트 마이크로스코피로 알아볼 수 있는 현미경 검사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신장, 요로, 전해질 이상, 대사성 질환 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는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화학검사 또는 현미경 검사로 나뉘고 각각 다양한 질병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죠. 화학검사를 보시면 pH 5.0 정상 수치에 들어가네요. 그쵸? 니트로나이트 마이너스고요. 정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니트로의 포즈가 나왔다. 이것은 그람 엄성군에 관련된 이콜리 등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SG 같은 경우는 요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이 높다, 탈수나 당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참고치에 비해서 검사 결과가 정상이네요. 프로테인,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포지가 나왔다. 무슨 의미예요? 사구체 손상, 신증후군, 신병증 등을 얘기하는 거고 글루코즈 마이너스네요. 근데 포지가 나왔다. 무슨 의미예요? 포도당이죠. 프로테인이나 글루코즈가 원래는 유린에 보이면 안 돼요. 보이게 되면은 당뇨병이나 신세뇨관 손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쵸? 케톤. 얘도 결과치가 마이너스니까 좋은 거죠. 만약에 포지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DKA라고도 합니다. 당뇨병 합병증이죠. 그 다음 빌리루빈. 간 질환과 연관된 것들이고요. 이 환자분은 마이너스네요. 정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쿠트 블러드 이것도 사구체 신염이나 여러 가지 손상이 되었을 때 소변에 혈액이 보이는 거죠. 결과는 네거티브이므로 정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유로빌리로겐 이것도 간 질환 손상일 때 나타납니다. 결과가 네거티브인 거고요. 그 다음 유린 세디먼트 마이크로스코피라 그래가지고 현미경 검사인데요. 세디멘트라고 하는 것은 요 침사를 얘기합니다.
요 침사를 검사를 해서 세포가 있는지 결색이 있는지 원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고요. 보시면 RBC 적혈구죠. 만약 이것이 혈류에 보인다, 사고체가 느슨해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고, 참고치가 0에서 3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3에서 5다. 적혈구가 소변에서 보이는 거고요. WBC 요거 같은 경우도 참고치가 0에서 3인데 이분은 11에서 13이다. WBC가 많이 보인다. 그죠? 사고체 손상이 이분은 좀 진행되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에피셀스 같은 경우도 참고치가 0에서 3인데 2에서 3 나왔네요. 조금 에피셀도 보이는 거 봐서는 염증도 많이 진행되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사고체가 손상되었거나 간염이 되었거나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왔거나 모두 방광에 관여되는 거고 소변에 관여되는 거잖아요. 신장이나 세뇨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능들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린 검사가 나갈 때는 우리가 넬라톤을 하죠. 왜냐하면은 외부에 묻어 있는 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은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넬라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캐스트, 박테리아, 크리스탈, 어덜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원주 종류기도 합니다. 이 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히일린 원주, 적혈구 원주, 백혈구 원주, 가립 원주 이러한 원주를 나타내 주고요. 박테리아는 단세포 원핵생물이죠. 그래서 그람 염색법에 따라서 양성이냐 âm性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소변에서 박테리아가 보인다.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유린 컬처가 나갑니다. 배양을 해서 어떤 균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결정이죠. 칼슘 옥실레이트라든가 시스틴, 스트로바이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어쨌든 소변에 이러한 것들이 보이면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CBC, 디프, 일렉트로, UA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컬처가 나갈 때는 위탁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원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각 병원마다 조인된 위탁시설로 보냅니다. 나가는 거는 수투펌, 유린, 브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운드 컬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컬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